그들은 몰랐다.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린 사람이 가장 빛날 때 돌아온다는 것을. 2018년 겨울,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연희야,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58평 아파트, 외제차 2대, 명품 가방으로 가득한 드레스룸. 그 모든 게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기다리라고?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연이 55세, 20년을 함께한 아내였다. 회사 부도 났잖아요. 30억 빚이라며요? 난 이렇게 못 살아요. 남자 김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치맛자락을 잡았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한테 기술이 있잖아. 인맥도 있고. 기술? 인맥? 여자는 비웃었다. 50 넘은 남자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난 이 나이에 다시 가난하게 못 살아요. 이혼해요. 그날 여자는 짐을 싸서 나갔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하나 없이. 왜냐하면 남은 건 빚뿐이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들 민준이 울부짖었지만 여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너도 아빠 따라 가난하게 살래? 엄마는 못 살아. 그렇게 5년이 흘렀다. 2023년 가을, 서울 청담동, 번쩍이는 유리 건물 앞, 태준테크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직원 300명, 연 매출 200억. 김태준은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 그리고 그날 회사 로비에 그녀가 나타났다. 오빠, 서연이었다. 5년 전과 달라진 건 없었다. 여전히 명품 옷을 입고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야. 보고 싶었어? 태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여자는 당당했다.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었다. 5년 전엔 내가 철없었어. 근데 오빠, 우린 20년을 함께한 사이잖아. 법적으론 이혼했어도 마음은. 마음?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당신한테 그런 게 있었어? 여자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태준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우린 민준이 부모잖아. 다시 한 번만. 그 순간 태준은 알고 있었다. 이 여자가 왜 돌아왔는지, 무엇을 노리는지, 그리고 자신이 5년간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좋아. 태준이 미소 지었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 여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짜 드라마가 시작된다는 것을. 청담동 태준테크 본사 15층.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김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58세, 흰머리가 섞인 머리, 깊게 파인 주름. 5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다. 회장님, 10시 이사회 회의 준비됐습니다. 비서 박수진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53세, 5년 전부터 태준과 함께 일해온 여자였다. 수진 씨, 네, 회장님. 오늘 연희가 또 올 것 같아.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또요? 어제도 왔잖아요. 응, 매일 오더라고. 태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일주일 전, 서연이가 처음 나타났을 때 태주는 냉정하게 거절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하지만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타났다. 회사 로비에서, 주차장에서, 심지어 태준이 자주 가는 식당 앞에서까지. 오빠,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하자. 응?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우리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처음엔 애원하는 듯 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달라졌다. 오빠, 나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어. 법적으로 20년 결혼 생활인데 내가 아무것도 못 받는 게 말이 돼? 협박으로 바뀌었다. 수진 씨 생각엔 어때? 태준이 물었다. 저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법적으론 이혼한 지 5년이 넘었잖아요.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 시효도 지났고요. 맞아. 그래서 연희는 조급해진 거지. 태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5년 전 연희가 날 버렸을 때 난 모든 걸 기록했어.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다. 2018년 12월 3일. 연희, 이혼 통보. 위자료 재산분할 일체 요구 안함. 2018년 12월 15일. 이혼 확정. 연희, 민준 면접권도 포기. 2019년 1월. 연희, 재혼 소문. 강남모 사업가와 만난다는 이야기. 회장님이 이런 걸. 수지는 놀란 표정이었다. 5년 동안 나는 잊지 않았어. 단 하루도.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여자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민준이를 어떻게 버렸는지. 그래서 나는 준비했어. 준비요? 복수? 그 순간 비서실 내선 전화가 울렸다. 회장님, 로비에 서연희 씨가 또 오셨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들어오라고 해. 네. 하지만 괜찮아. 이젠 만나줘야지. 수지는 의아한 얼굴로 태준을 바라봤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걱정 마. 난 준비됐으니까. 10분 후, 서연이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빠. 그녀는 환한 미소로 태준에게 다가왔다. 검은색 샤넬 투피스, 에르메스 버킨백. 여전히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다. 오랜만이야, 연희. 태준은 냉담하게 말했다. 오빠, 이렇게 차갑게 굴지 마. 우린 20년을 함께한 사이잖아. 20년? 태준은 비웃었다. 그 20년이 5년 전엔 아무 의미 없었잖아. 오빠. 연희는 태준의 책상 앞에 앉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그때 정말 힘들었어.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니까 난 두려웠어. 두려워서 도망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다. 저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오빠, 나 진심이야.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다시 결혼하자. 결혼? 태준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5년 동안 오빠 생각만 했어. 그래서 돌아온 거야. 오빠 곁으로. 태준은 연희를 가만히 바라봤다. 55세.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계산이 가득했다. 연희야. 응? 솔직하게 말해봐. 왜 돌아온 거야? 오빠를 사랑해서. 거짓말 그만해.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당신이 날 사랑한 적 있었어? 단 하루라도? 연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내 돈이 필요한 거잖아. 5년 전엔 빚더미였으니까 버렸고 지금은 200억 회사 회장이니까 돌아온 거잖아.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연희는 갑자기 표정을 바꿨다. 아, 들켰네. 더 이상 눈물도 애원도 없었다. 맞아. 오빠 돈 때문에 왔어. 그게 뭐 어때? 태주는 미소 지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오빠, 우리 법적으론 이혼했어도 실질적으론 20년 결혼 생활이었잖아.
내가 그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오빠 뒷바라지하고, 그게 다 돈으로 환산되는 거야. 연희는 다리를 꼬며 당당하게 말했다.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어. 변호사 만나봤어. 소멸시효 지났는데? 그래도 방법은 있대. 오빠가 나한테 빚진 거 증명하면 돼. 빚? 응. 혼인생활 중 내가 기여한 부분. 그거 정산 안 했잖아. 태주는 조용히 웃었다. 연희야, 당신 진짜 뻔뻔하구나. 뻔뻔해? 당연한 권리 찾는 건데. 연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거 봐. 변호사가 작성한 재산분할 청구서야. 합의 안 하면 소송 들어갈 거야. 서류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청구 금액 50억 원. 50억? 태주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회사 평가액의 25%야. 내가 혼인생활 중 기여한 목. 기여? 당연하지. 내가 오빠 뒷바라지 안 했으면 오빠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 태주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연희야. 응? 당신은 5년 전에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법은 그렇게 안 봐. 그럼 소송하자. 연희는 태연하게 말했다. 법정에서 만나. 그럼 오빠 회사 이미지도 타격받을 텐데. 협박이야? 협박 아니고 사실이지. 이혼한 전 부인이 재산분할 소송 이런 기사 나면 주가도 떨어질 거고. 연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오빠 그냥 합의해. 50억? 그럼 난 깔끔하게 사라질게. 태주는 연희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아. 응? 50억 줄게. 연희의 눈이 커졌다.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태주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 주까지 기다려. 내가 준비할 게 있어. 준비? 응. 돈을 주려면 제대로 줘야지. 연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빠, 나 속이려는 거 아니지? 속이긴. 50억을 왜 속여? 태주는 미소 지었다. 다음 주 금요일. 여기서 만나자. 서류 준비해 올게. 서류? 재산분할 합의서. 그거 작성하고 돈 이체하면 끝이지. 연희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다음 주 금요일. 그래. 그때 보자.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빠 현명한 선택이야. 소송하면 서로 피곤하잖아. 그러게. 연희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연희야. 응? 민준이는 안 궁금해? 태준의 질문에 연희는 잠시 멈칫했다. 아, 민준이? 잘 지내지 뭐. 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봤잖아. 바빴어. 나도 살기 바빴다고. 연희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문을 나갔다. 탁! 문이 닫히자 태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민준이한테도 관심 없구나.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또 다른 서류들이 가득했다. 서연이 재혼 사실 증명 서류, 혼인생활 중 불륜 증거, 이혼 당시 재산 포기 각서.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나. 태주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강남 한 레스토랑. 태주는 아들 민준과 마주 앉아 있었다. 아버지, 진짜 그 여자한테 50억 주실 거예요?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29세, 태준의 외아들.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주긴 뭘 줘? 태준은 와인을 홀짝였다. 그럼요. 연기야, 연기. 연기요? 민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50억을 주실 리 없잖아요. 당연하지.
태주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연희는 진짜인 줄 알고 있어. 그게 중요해. 무슨 뜻이세요? 태주는 민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준이 봉투를 뜯자 여러 서류가 나왔다. 서연이 재혼 증명서. 이게 뭐예요? 민준의 손이 떨렸다. 엄마가 재혼했다고요? 응. 3년 전에. 서류엔 재혼 상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배우자 정민호 58세, 무역업. 정민호? 이 사람 누구예요? 강남에서 무역업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태주는 다음 서류를 가리켰다. 2년 전에 이혼했어. 이혼요? 응. 재혼한 지 1년 만에. 민주는 서류를 넘겼다. 거기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혼 사유 배우자 연희의 금전 요구 및 사기 행각. 사기? 연희는 재혼하면서 그 남자한테 투자 명목으로 10억을 받아냈대. 근데 전부 날렸지. 미쳤네. 민주는 경악했다. 그래서 정민호가 이혼 소송 걸었고 연희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어. 그럼 지금 엄마는 빈털털이야. 태주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내게 온 거지. 50억 뜯으려고. 민주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버지, 이 여자가 정말 제 엄마 맞아요? 법적으론 그래. 법적으로만요? 실질적으론 아니지. 태주는 쓸쓸하게 웃었다. 진짜 엄마라면 5년 전에 우릴 버리지 않았겠지.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5년 전, 어머니가 떠나던 그날이 생생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는 이렇게 못 살아. 엄마, 엄마, 아빠 잘 모시고 살아. 엄마는 갈게.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민준아. 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화내지 마. 이제 곧 끝나니까. 아버지가 뭔가 준비하신 거죠? 그럼.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 금요일. 연희가 50억 받으러 올 거야. 그럼요. 그때 모든 진실을 보여줄 거야.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5년 전 무너진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단단하고 강했다. 아버지,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민준아. 태주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이건 아빠가 해결할 일이야. 사장 친구의 조언. 다음 날 오후, 서울 한 경로당. 태주는 오랜 친구 강 사장을 만났다. 야, 태준아. 강 사장은 62세. 태준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형님, 오랜만이다. 바쁜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형님 보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경로당 한쪽 테이블에 앉았다. 바둑판이 놓여 있었다. 한 판 둘까? 좋죠. 태주는 흰 돌을 집었다. 탁, 탁. 바둑돌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다. 근데 태준아. 강 사장이 입을 열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냐? 들키셨네요. 태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연희 이야기 들었어? 응. 소문 들었어. 다시 나타났다며? 네. 그래서 50억 달래요. 뭐? 강 사장은 바둑돌을 놓다 말고 태준을 쳐다봤다. 재산분할 청구한대요. 혼인생활 기여도 어쩌고 하면서. 미쳤나? 5년 전에 자기가 다 포기했잖아. 그게 억울하대요. 태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형님, 제가 바보 같죠? 바보는 무슨. 넌 선량한 거지. 강 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태준아, 그 여자 상대하지 마.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무시해. 그게 안 돼요. 왜? 소송 걸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거든요. 주가도 떨어지고.
아, 강 사장은 혀를 찼다. 그 여자 진짜 독하네. 너 약점 제대로 잡았구나. 네. 태주는 바둑돌을 놓았다. 형님, 응? 저 복수하려고요. 강 사장은 태준을 빤히 쳐다봤다. 복수? 네. 5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무슨 복수? 태준은 천천히 설명했다. 연희의 재혼 사실, 재혼 후 사기 행각, 이혼 당시 재산 포기 각서, 그리고 불륜 증거도 있어요. 불륜? 네. 혼인 생활 중에 다른 남자 만난 증거요. 강 사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걸 어떻게 해? 5년 동안 사람 써서 조사했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여자가 날 어떻게 배신했는지 전부 기록했어요. 태준 아강 사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복수해서 속이 풀리겠냐? 모르겠어요. 태준은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그 여자가 민준이까지 버렸는데. 강 사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바둑돌을 놓았다. 태준아. 네, 형님. 복수는 해라.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복수하다 보면 내 인생도 망가질 수 있어. 적당히 선 그어.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말이야. 강 사장은 미소 지었다. 이왕 복수할 거면 제대로 해라. 2번 다시 내 앞에 못 나타나게. 그럴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바둑에 집중했다. 금요일 아침, 태주는 변호사 최 변호사를 만났다. 회장님, 서류 다 준비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펼쳤다. 이게 서연이 씨 재혼 증명서고요. 네. 이게 이혼 당시 재산 포기 각서 공증본이고. 좋아요. 그리고 이게 불륜 증거입니다. 최 변호사는 사진 몇 장을 꺼냈다. 2017년 여름, 호텔 앞에서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연희의 모습. 이 남자는 누굽니까? 당시 연희가 만나던 사업가예요. 혼인 중이었는데 바람 피운 거죠. 확실합니까? 네. 탐정 고용해서 3개월간 미행했어요. 태주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충분합니다. 만약 연희 씨가 소송 걸어도 무조건 이깁니다. 좋아요. 태주는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곧 연희가 올 시간이었다. 변호사님, 대기실에 계세요. 제가 부르면 들어오시고.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나가고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로 끝이야, 연희. 오후 2시 30분.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들어왔다. 오빠.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기다렸어. 서류 준비했지? 앉아. 태주는 냉담하게 말했다. 연희는 자리에 앉았다. 들뜬 표정이었다. 오빠 정말 고마워. 역시 오빠는 다르다니까. 연희야. 응? 마지막으로 물을게. 태주는 연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정말 후회 안 해? 후회? 뭘? 5년 전 일. 연희는 어깨를 으쓱했다. 후회는 무슨. 난 내 인생 살았을 뿐이야. 민준이는? 민준이? 걔도 다 컸잖아. 혼자 잘 살겠지.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는 서랍을 열었다. 이게 재산분할 합의서야. 와, 진짜 준비했네. 연희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재산분할 합의서. 금액 50억 원. 오빠 고마워. 진심이야. 연희는 펜을 집어들었다. 여기 사인하면 돼? 잠깐. 태준이 손을 들었다. 그 전에 이것부터 봐.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데? 연희가 서류를 펼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이 재혼 증명서, 배우자 정민호, 재혼 날짜 2020년 3월 5일. 이게 재혼했었지? 3년 전에. 태주는 차갑게 말했다. 오빠, 이건. 그리고 1년 만에 이혼당했고, 다음 서류. 이혼 사유 금전 사기 및 신뢰 파탄. 어떻게?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5년 동안 나는 당신을 조사했어. 전부 다. 태주는 사진들을 펼쳤다. 2017년 불륜 사진, 2020년 재혼 사진, 2021년 이혼 서류. 이게 전부 어디서? 당신이 날 어떻게 배신했는지 전부 기록했어. 태주는 일어섰다. 연희야, 당신은 50억은커녕 1원도 못 받아. 오빠. 연희는 벌떡 일어났다. 나 소송 걸 거야. 법적으로. 법적으로? 태주는 비웃었다. 불륜했던 사람이 무슨 재산 분할을 받아? 그리고 재산 포기 각서도 있어. 공증까지 받은 거. 태주는 각서를 내밀었다. 2018년 12월. 연희가 직접 작성한 각서였다. 본인 서연이는 김태중과의 이혼 시 모든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서명 서연이. 이건 내가 정신없을 때 쓴 거잖아. 상관없어. 법적으로 유효해. 태주는 냉정하게 말했다. 변호사? 그가 소리치자 최 변호사가 들어왔다. 회장님, 설명해줘. 최 변호사는 연희에게 말했다. 서연희 씨,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시효는 이혼 후 2년입니다. 이미 5년이 지났고요. 하지만, 그리고 불륜 증거가 있으면 재산분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회장님이 당신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그리고 태주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야. 접근금지? 앞으로 당신은 나한테 100엠 이내로 접근할 수 없어. 회사에도 집에도. 오빠. 연희는 울먹이며 태준에게 매달렸다.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태준은 연희의 손을 뿌리쳤다. 5년 전엔 왜 그러지 않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가. 오빠. 나가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다. 경비가 들어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저 사람 내보내. 네. 연희는 경비에게 끌려나갔다. 오빠, 오빠.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다. 문이 닫히고 태주는 의자에 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변호사가 물었다. 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최 변호사가 나가고 태주는 홀로 창밖을 바라봤다. 끝났어, 연희. 이제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그날 밤 강남 한 술집. 서연이는 소주잔을 비우고 또 비웠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55세. 명품 옷을 입고 있지만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연희 씨죠? 누구세요? 저는 대부업체 빠른대출입니다. 대출금 3천만 원 상환일이 지났는데요. 연희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곧이어 또 다른 전화. 연희 씨, 나 정민호야. 전 남편이었다. 뭐야? 카드값 아직도 안 갚았지? 내 명의로 긁은 거. 그거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려? 이미 6개월 지났어. 1,500만 원.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고소한다. 뚝. 전화가 끊겼다. 연희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미치겠네, 미치겠어.
그녀는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대부업체 3천만 원, 카드빚 1,500만 원, 친구한테 빌린 돈 2천만 원, 총 6,500만 원. 태준이만 넘어왔으면 그녀는 이를 갈았다. 50억? 그 돈만 손에 넣었으면 모든 게 해결됐을 텐데. 이렇게 당할 순 없어. 연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연희. 상대는 연희의 친언니 서연주였다. 연희야?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언니나 좀 도와줘. 또 지난번에 2천만 원 빌려줬잖아. 그거 말고 내가 지금 큰일 났어. 연희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태준에게 거절당한 이야기, 50억을 놓친 이야기, 빚더미에 앉은 이야기. 연희야. 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 정신 차려. 자꾸 남자 돈만 바라보지 말고. 언니. 태준이가 거절한 게 당연하지. 5년 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긴. 넌 그냥 돈이 좋았던 거야.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 나도 더 이상 못 도와줘. 뚝. 전화가 끊겼다. 연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들 날 버리는구나. 그녀는 소주잔을 들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태준아, 너도 날 버렸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같은 시각, 태준의 집. 민주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 어땠어요? 끝났다. 태준은 담담하게 말했다. 연희한테 모든 증거 보여줬어. 그래서요? 도망갔지.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민준아. 네, 아버지. 너는 엄마가 안 보고 싶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주는 당황했다. 저요? 응.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5년 전, 어머니가 떠나던 그날. 민준아, 엄마 용서해. 엄마는 이렇게 못 살아. 그때의 배신감이 아직도 생생했다. 아버지. 민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그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 안 해요. 엄마라면 가족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 때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사람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낳아준 사람일 뿐이에요. 태준은 아들을 바라봤다. 29세. 이제는 어른이 된 아들. 미안하다, 민준아. 왜요? 내가 이런 상처를 받게 해서.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5년 동안 저 키우시고 사업 일으키시고 고마워. 그리고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이제 아버지도 행복하세요. 행복? 네. 수진 이사님이랑요. 태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 씨가 왜 나와? 아버지, 전 다 알아요. 민주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수진 이사님이 아버지 좋아하는 거, 그게 아니라 아버지도 좋아하시잖아요. 민준아. 태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나이가 58인데 무슨, 나이가 뭐 중요해요. 서로 좋으면 되는 거지. 민주는 진지하게 말했다. 아버지, 5년 동안 혼자 힘드셨잖아요.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민준의 말이 맞았다. 박수진, 5년 동안 묵묵히 자신을 도와준 여자. 언젠가부터 그녀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 생각해 볼게. 태주는 조용히 말했다. 다음 날, 서연이는 한 남자를 만났다. 오빠 나야. 그 남자는 연희의 오빠 서진수였다. 60세. 한때 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백수였다. 연희야, 무슨 일이야?
오빠 나 도와줘. 연희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태준에게 거절당한 이야기, 50억을 놓친 이야기. 뭐, 그 태준이란 놈이. 진수는 화를 냈다. 감히 우리 동생을 어떻게 해. 오빠 어떻게 나 빚이 6,500만 원이나 돼. 6,500만 원? 진수는 놀랐다. 그걸 어떻게 갚냐? 그래서 오빠한테 온 거야. 연희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 방법이 있어. 방법? 태준이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 진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협박? 소송 거는 거야. 내가 혼인생활 중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거 다 인정받으면. 안 돼.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태준이가 이미 증거 다 모아놨다며? 불륜 사진까지. 그래도 방법은 있어. 연희는 다급하게 말했다. 언론에 흘리는 거야. 사업 성공한 남편이 전 부인 내쫓아 이런 식으로. 그게 통할까? 통하든 안 통하든 태준이 이미지는 타격받을 거야. 그럼 합의금이라도 받을 수 있어. 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최소 5억. 5억? 진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응. 태준이는 이미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언론에 나쁘게 나오는 거 싫어할 거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해보자. 오빠. 연희는 오빠를 껴안았다. 고마워, 오빠.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일주일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사업 성공한 남편, 전 부인 냉정하게 내쫓아. 글 내용은 이랬다. 저는 20년간 한 남자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30억 빚을 지게 되자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남편은 200억대 기업 대표가 됐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그에게 찾아갔지만 그는 저를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의 기여도는 무시하고 저를 범죄자 취급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남편 너무한 거 아님? 20년 결혼 생활인데 재산 분할 안 해주는 게 말이 됨? 근데 먼저 이혼 요구한 건 부인이잖아. 그래도 기여도는 인정해줘야지. 댓글은 갑론을 박이었다. 하지만 연희가 원하는 건 이루어졌다. 태준테크 회사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태준은 뉴스 기사를 보고 있었다. 태준테크 대표, 전 부인과 재산 분할 갈등, 20년 결혼 생활 무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논란. 회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주가가 3% 떨어졌습니다. 태준은 기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예상했어. 예상이요? 연희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지. 태준은 변호사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보도자료 준비됐습니까? 네, 회장님. 언제든 발표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발표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준은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 씨, 걱정 마.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오후 3시 태준테크 본사 기자회견장.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다. 태준은 단상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태준테크 대표 김태준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대해 해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꺼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저는 2018년 12월 사업 실패로 30억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때 제 전 부인 서연희 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모든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스크린에 각서가 띄워졌다. 본인 서연이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서명 서연이.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또한 태주는 다음 서류를 꺼냈다. 서연희 씨는 2020년 3월 다른 남성과 재혼했습니다. 스크린에 재혼 증명서가 띄워졌다. 하지만 1년 만에 이혼했고 이혼 사유는 금전 사기 및 신뢰 파탄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술렁였다. 그리고 태주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서연희 씨는 혼인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스크린에 2017년 호텔 앞 사진이 띄워졌다. 연희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이 모든 증거는 법원에 제출됐으며 접근금지 가처분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입니다. 태주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아닙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럼 서연희 씨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네.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금전입니다. 태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저에게 5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산 분할 명목으로.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50억이요? 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다. 그럼 회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태주는 차갑게 말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태준의 기자회견을 대서특필했다. 태준테크 대표, 전 부인 불륜 증거 공개. 재혼 이혼 사기 전력 진실은 정반대였다. 50억 요구한 전 부인, 명예훼손 고소당해.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남편 불쌍하네. 저런 여자가 있다니. 20년 결혼 생활, 그동안 바람이나 피우고 50억 요구, 완전 사기꾼이네. 연희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아, 안 돼.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게 끝났다. 이제 그녀는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다. 휴대폰이 울렸다. 오빠 진수였다. 연희야, 큰일 났다. 왜? 태준이가 우리 고소한대. 뭐? 명예훼손이래. 너 때문에 나까지 고소당했어. 오빠 미안해. 미안하긴. 너 혼자 알아서 해. 뚝. 전화가 끊겼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났어. 다 끝났어. 서연이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상대 측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재산 포기 각서, 재혼 기록, 불륜 증거까지.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그리고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하셨잖아요. 이건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요?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만약 유죄 판결 나오면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징역이요? 최악의 경우 그렇습니다. 연희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지금이라도 합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합의요? 네. 김태준 회장님께 사과하고 앞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겁니다. 그럼 고소를 취하해 주나요? 그건 상대방 선택이지만 최선을 다해보는 수밖에요. 연희는 울먹였다. 변호사님,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변호사는 연희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서연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년 전에 남편분이 힘들 때 떠나셨잖아요. 그건 법적으론 문제 없어요. 이혼할 권리가 있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도덕적으론 비난받을 행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돈 때문에 돌아오신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용서 안 해요.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요. 환난의 동고동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거든요.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했어요. 늦었지만 인정하시니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하세요. 이장 마지막 기회. 일주일 후 연희는 태준에게 편지를 보냈다. 태준 오빠에게. 오빠, 나 연희야. 이렇게 편지 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오빠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먼저 미안해. 5년 전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오빠가 가장 힘들 때 나는 도망쳤어. 그때 나는 두려웠어. 가난해지는 게, 다시 밑바닥 생활하는 게.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야. 진짜 이유는 나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20년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오빠의 돈과 지위를 사랑했지. 오빠라는 사람 자체는 사랑하지 않았어. 그게 진실이야. 지금 와서 뒤늦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었는지. 민준이한테도 미안해. 내가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오빠, 나는 이제 오빠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돈도 용서도. 그냥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민준이도. 오빠, 정말 미안해. 안녕. 연희 올림. 편지는 태준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태준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박수진이 커피를 가져왔다. 서연이 씨한테서 온 편지예요? 응. 뭐라고 썼어요? 사과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수지는 편지를 힐끗 봤다. 진심일까요? 모르겠어. 태주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진심이든 아니든 이미 늦었어. 그럼 고소는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응.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법적 책임은 져야지. 회장님 마음이 편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편하진 않아.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왜요? 연희는 배워야 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태주는 돌아서서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 씨. 네. 고마워. 5년 동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5년 동안 수진 씨가 옆에 있어줘서 나는 버틸 수 있었어.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회장님,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당황했다. 예. 솔직하게 말해줘. 나한테 관심 있어?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제부터? 4년 전쯤요. 4년? 태주는 놀랐다. 왜 말 안 했어? 회장님이 힘드셨잖아요. 그리고 전 부인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꺼내요. 수지는 수줍게 웃었다.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태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 씨. 네. 나랑 사귈래? 수진은 눈물이 글썽했다. 정말요? 응. 나 58살이야. 너무 늙었어? 아니에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전 회장님 나이 상관없어요. 그럼 내 마음 받아줄 거야? 네. 수진은 환하게 웃었다. 태준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석에 서연이가 앉아 있었다. 55세, 초췌한 얼굴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 서연이 일어서세요. 판사가 말했다. 연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태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연희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판사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태준 씨에게도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과 편지만으로 명예훼손이 용서됩니까? 검사가 반박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피해자의 회사 주가는 3% 하락했고 경제적 손실은 수억 원에 달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겼다. 피해자 측 의견 있습니까? 태준의 변호사 최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해자는 엄벌을 원합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악의적 명예훼손입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봤다. 태준이 앉아 있었다. 58세. 여전히 단단한 표정이었다. 연희는 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판사님, 연희가 갑자기 말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피고인,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네. 연희는 일어섰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5년 전에 남편이 힘들 때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 성공하니까 돈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입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도 없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그래서 남편이 저를 거절하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거짓말을 올렸습니다. 연희는 태준을 바라봤다. 오빠 미안해요. 태준은 아무 표정 없이 연희를 바라봤다. 저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연희는 판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판사님, 엄벌 내려주세요. 2주 후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서연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피해자 김태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연희는 법정 복도에 서 있었다.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무너졌다. 연희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태준이었다. 오빠, 이제 끝났어. 태준은 차갑게 말했다.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오빠,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건 아니야. 태준은 돌아섰다. 잘 살아, 연희. 그리고 그는 걸어갔다. 박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됐어요? 응. 이제 진짜 끝났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다. 연희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다. 오빠 행복해.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막막했다. 앞으로의 삶이. 6개월 후 태준과 수지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고마워, 민준아. 민준은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나도 오랜만이야. 이렇게 행복한 거. 수진이 다가왔다. 민준아, 고마워. 축하해줘서. 수진 이사님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야죠? 에이, 뭘. 수진은 수줍게 웃었다. 편하게 불러. 어머니. 민주는 수진을 껴안았다. 잘 부탁드려요. 우리 아버지. 그럼 내가 평생 잘 모실게. 피로 연장. 태준은 친구 강 사장과 술잔을 나눴다. 야, 태준아. 축하한다. 고마워, 형님. 5년 만에 새 출발이구나. 그러게.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강 사장은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연희는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 연락 안 해. 그래, 그게 맞지. 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여자 생각하지 말고 수진 씨랑 행복하게 살아. 그럴게. 같은 시각, 서연이는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다. TV에서 태준의 결혼 소식이 나왔다. 태준테크 김태준 회장, 박수진 이사와 재혼. 연희는 TV를 바라봤다. 태준의 행복한 얼굴. 오빠 잘됐다.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다. 5천만 원 위자료는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이제 뭐하고 살지? 막막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서연주였다. 여보세요? 연희야, 나야. 언니, 일 하나 소개해줄까? 일이요? 응.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건데. 시급 10,000원이야. 연희는 잠시 망설였다. 55세. 설거지. 한때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자신이. 할게요, 언니. 그래. 내일부터 나와.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연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인생이. 6개월 후 강남 한 식당. 서연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연희 씨, 설거지 좀 빨리 해줘요. 주방장이 소리쳤다. 네, 알겠습니다. 56세. 손에는 고무장갑. 머리는 묶어 올렸다. 한때는 명품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그녀가 지금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휴. 점심 피크타임이 끝나고 연희는 뒷골목에 나와 담배를 피웠다. 힘드네.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허리도 아팠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문득 후회가 밀려왔다. 5년 전, 만약 태준을 떠나지 않았다면? 만약 함께 고생하며 버텼다면? 지금쯤 나도 행복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연희 씨, 식당 사장이 불렀다. 네. 연희는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연희는 원룸으로 돌아왔다. 작은 방, 냉장고와 침대가 전부였다. 아? 그녀는 침대에 누웠다. 몸이 쑤셨다. 휴대폰을 꺼냈다. SNS를 켰다. 태준의 회사 계정이 보였다. 최근 게시물. 태준테크, 올해 매출 300억 돌파. 사진엔 태준과 수진이 함께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이네. 연희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연희야, 나 오빠야. 오빠 진수였다. 문을 열자 진수가 들어왔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아, 그게. 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요? 응. 급하게 필요해서. 연희는 한숨을 쉬었다. 오빠, 나도 없어요. 식당에서 일해서 겨우 월세 내는데. 제발 연희야. 500만 원만. 500만 원이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난 정말 없어요. 미안해요. 진수는 화를 냈다. 야, 나 내 친오빠야. 오빠가 돈 빌려달라는데. 오빠도 5년 전에 나 외면했잖아요. 연희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태준이한테 버림받았을 때 오빠는 뭐 했어요? 그건 오빠도 나한테 등 돌렸잖아요. 진수는 할 말이 없었다. 미안해. 나가주세요, 오빠. 연희야. 나가요. 연희는 문을 열었다. 진수는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문이 닫히고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들 날 이용만 하려고 하네. 2개월 후 연희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계란은 어디 있지? 그녀는 카트를 밀며 계란 코너로 갔다. 그 순간 앞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연희는 얼어붙었다. 민준이었다. 아들. 민준도 연희를 봤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섰다.
5년 만이었다. 민준아.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잘 지냈니? 민준아, 엄마 말 좀. 엄마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뭐? 당신은 제 엄마 아니에요. 민준아, 5년 전에 날 버렸잖아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민준은 돌아섰다. 민준아, 제발. 연희는 민준의 팔을 잡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놔주세요. 민준아,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민준은 연희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5년 동안 아버지는 혼자 일어서셨어요. 당신 없이도.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하세요. 수진 어머니랑. 수진이? 네. 새 어머니예요. 당신보다 훨씬 좋은 분이에요. 민준은 차갑게 말하고 걸어갔다. 민준아. 연희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날 밤 연희는 원룸에서 울고 있었다. 내 아들한테 엄마 아니래. 그녀는 민준의 차가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5년 전. 엄마, 가지마. 민준아, 미안해. 엄마는 이렇게 못 살아. 그때 민준의 눈물. 그리고 지금의 차가운 눈빛. 내가 뭘 한 거야. 연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태준의 번호. 아직도 저장돼 있었다. 전화할까?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안 돼. 이젠 정말 끝난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식당. 연희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연희 씨. 식당 사장이 불렀다. 네, 사장님. 잠깐 나와봐요. 연희는 주방을 나왔다. 사장은 50대 후반의 여자였다. 연희 씨,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 말아요. 내가 보기엔 완전 우울증이던데. 사장은 의자를 권했다. 앉아요. 네. 연희는 자리에 앉았다. 뭐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봐요. 나이 먹은 사람끼리 털어놓는 게 좋아요. 사장의 다정한 말에 연희는 눈물이 났다. 사장님,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5년 전 이혼, 태준에게 버림받은 일, 민준과의 만남.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어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희 씨. 네. 솔직히 말할게요. 연희 씨가 잘못했어요.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왜 뒤늦게 후회해요? 5년 전에 남편 버렸잖아요. 그때 각오했어야죠. 사장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연희 씨, 나도 이혼했었어요. 네. 20년 전에 남편이 바람 피워서. 사장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때 나도 아이 데리고 혼자 살았어요. 진짜 힘들었죠. 근데 나는 포기 안 했어요. 아이 키우면서 이 식당 차렸어요. 사장은 연희를 바라봤다. 연희 씨도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잖아요. 사장은 연희의 손을 잡았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사세요. 그게 아들한테, 전 남편한테 진짜 사과하는 거예요. 연희는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죠. 그날부터 연희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했다. 식당 일도 더 열심히 했다. 연희 씨, 오늘 일 잘했어요. 사장이 칭찬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저녁엔 도서관에 갔다. 요리책을 빌려 읽었다.
나도 언젠가 내 가게를 가질 수 있을까? 작은 꿈이 생겼다. 6개월 후, 연희는 식당에서 부주방장이 됐다. 연희 씨, 이제 요리 좀 하는데? 사장이 웃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A연희 씨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급여도 올랐다. 월 250만 원. 처음으로 돈을 모을 수 있게 됐다. 조금씩이라도 모아야지. 연희는 통장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작은 공책을 꺼냈다. 내 인생 목표, 5년 안에 3천만 원 모으기, 요리 자격증 따기, 작은 식당 차리기, 민준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기. 하나씩 해보자. 1년이 흘렀다. 연희는 이제 식당의 핵심 인력이 됐다. 연희 씨, 이 김치찌개 레시피 진짜 좋은데? 사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연희는 당당하게 웃었다. 57세. 이제는 자신감도 생겼다. 연희 씨, 네, 사장님. 나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하려고. 네. 연희는 놀랐다. 이 식당 물려받을래? 저요? 응. 권리금 5천만 원만 주면 돼. 분할로 줘도 돼. 연희는 믿을 수 없었다. 사장님 정말이요? 그럼. 연희 씨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연희는 사장을 껴안았다. 열심히 할게요. 6개월 후, 연희는 정말로 식당을 인수했다. 연희네 집밥.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와, 내 가게다. 연희는 뿌듯했다. 57세. 처음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손님들이 찾아왔다.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연희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행복했다. 진심으로. 2년 후, 서울 강남. 태주는 회사 근처 식당을 찾고 있었다. 회장님, 여기 어때요? 연희네 집밥이래요. 수진이 간판을 가리켰다. 연희? 태주는 순간 멈칫했다. 설마. 왜요? 아니야. 들어가 보자.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작지만 깔끔한 식당. 손님들이 꽤 많았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나왔다. 서연이었다. 57세. 앞치마를 두르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서 오세. 연희의 미소가 굳었다. 오빠. 태준도 놀란 표정이었다. 연희? 두 사람은 그렇게 2년 만에 재회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저기 앉으시겠어요?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응, 그래. 태준과 수지는 자리에 앉았다. 연희는 메뉴판을 가져왔다. 뭐 드실래요? 김치찌개 2개. 네. 금방 나갑니다. 연희는 주방으로 돌아갔다. 주방에서 연희는 손이 떨렸다. 왜 하필 여기 온 거야? 하지만 음식은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였다. 10분 후 나왔습니다. 연희는 김치찌개를 내놓았다. 잘 먹겠습니다. 태주는 한 숟가락 떴다. 맛있네. 정말요? 수진도 먹어봤다. 와, 진짜 맛있어요. 연희는 수줍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연희 씨가 직접 하세요? 수진이 물었다. 네. 제가 사장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수진은 진심으로 칭찬했다. 고맙습니다. 연희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식사를 마치고 태주는 계산을 했다. 2만 원입니다. 여기. 태주는 3만 원을 내밀었다. 거스름돈은 됐어. 아니에요. 받으세요. 연희는 1만 원을 돌려줬다. 태주는 잠시 연희를 바라봤다. 연희야. 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도 행복해 보여요. 응. 태주는 미소 지었다. 연희야, 미안해. 네. 5년 전에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빠가 맞았어요. 제가 잘못했던 거죠. 오빠 행복하세요. 수진 씨도. 연희는 환하게 웃었다. 진심이었다. 고마워. 태준과 수진은 식당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연희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닦았다. 잘 가. 3개월 후 연희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장님, 손님이 불렀다. 네. 연희가 나가자. 민준이 서 있었다. 연희는 얼어붙었다. 민준아. 안녕하세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앉을까요? 응응.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권했다. 민준은 자리에 앉았다. 뭐 드실래? 김치찌개요. 알았어. 연희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손이 떨렸다. 왜 왔을까? 하지만 음식은 정성껏 만들었다. 10분 후. 여기. 연희는 김치찌개를 내놓았다. 민주는 한 숟가락 먹었다. 맛있네요. 그래. 네. 정말 맛있어요. 민주는 계속 먹었다. 연희는 민준을 바라봤다. 30세가 된 아들. 이제는 어른이 됐다. 민준아. 네. 너 왜 왔어? 민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여기서 식당 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사과? 네. 2년 전에 마트에서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잖아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맞았어. 나는 정말 나쁜 엄마였어. 민준아. 연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나는 내 엄마 자격이 없어. 5년 전에 너를 버렸잖아. 엄마. 응? 민준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민준아.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를 너무 미워했어요. 민준은 눈물을 닦았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 보니까 미안했어요. 민준아.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연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네. 천천히요. 조금씩. 민준은 미소 지었다. 저도 엄마 필요해요. 연희는 민준을 껴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민준은 종종 식당에 찾아왔다. 엄마, 장사 잘 되세요? 응. 요즘 손님이 많아. 다행이다.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6개월 후 민준은 태준과 수진을 데리고 왔다. 엄마, 아버지랑 수진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어서 오세요. 연희는 환하게 웃었다. 4사람은 식사를 했다. 연희 씨, 정말 장사 잘 되시네요. 수진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신다고. 아직 멀었어요. 연희는 겸손하게 말했다. 태주는 연희를 바라봤다. 연희야. 네, 오빠. 잘하고 있어. 고마워요. 연희는 눈물이 났다. 오빠,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이제 그만해. 태주는 미소 지었다. 우리 다 힘들었어. 이제 각자 행복하게 살자. 네. 1년 후 연희의 식당은 더 커졌다. 연희네 집밥 2호점. 민준이 투자했다. 엄마, 2호점도 대박 날 거예요. 고마워, 민준아. 당연하죠. 엄마 잘 되셔야죠. 개업식 날. 태준과 수진도 왔다. 축하해, 연희야. 고마워요, 오빠. 이제 진짜 자리 잡았네.
태주는 뿌듯해했다. 응, 이제 안정됐어. 연희는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했다. 건배, 건배, 와인잔이 부딪혔다. 민준아, 수진이 말했다. 너 엄마 두 분 계셔서 행복하겠다. 민주는 웃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연희는 민준을 바라봤다. 그리고 태준과 수진도. 이상한 가족이지만 우린 행복해. 에필로그 -5년 후. 5년이 흘렀다. 연희는 이제 62세. 식당은 5호점까지 늘어났다. 사장님, 직원이 불렀다. 손님이 찾으세요. 누구? 연희가 나가자. 태준이 서 있었다. 63세. 이제는 완전히 백발이 됐다. 오빠, 연희야. 어떻게 왔어? 그냥 보고 싶어서. 태준은 미소 지었다. 수진이는 집에서 쉬고 있어.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그래, 안 됐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연희야. 응? 우리 참 멀리 왔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을 줄. 그러게. 연희도 웃었다. 오빠 10년 전에 내가 정말 미안했어.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근데 말이야. 연희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때 오빠가 나를 거절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응? 만약 오빠가 50억 줬으면 나는 아직도 돈만 바라보고 살았을 거야. 연희는 미소 지었다. 근데 거절당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니까 비로소 정신 차렸어.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알아. 태주는 연희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연희야. 오빠도. 우리 다 잘 살았어.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일기를 썼다. 2028년 11월. 오늘 태준 오빠가 왔다. 10년 전 나는 그 사람한테 50억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거절당했고 나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게 나한테는 축복이었다. 나는 비로소 혼자 서는 법을 배웠다. 내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민준아, 고마워. 태준 오빠, 수진 언니, 고마워. 여러분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났어. 이제 나는 행복해. 진심으로. 연희는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난 이제 괜찮아.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끝.